종합지원대책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홍종환입니다.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힘센 충남 종합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전협의가 되더라도 우리 실물경제에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 추경 전인 지난 4월 2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 26조 2천억 원이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추경 예산이 신속 집행과 함께 농업, 보건의료, 에너지 등 일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종합대책은 정부 대책과 도 보완 대책 등 총 16개 사업 8,192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는 6,617억이며 도비는 1,073억 2천만 원, 시군 등 기타 502억 3천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의 총 5개 사업 51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면세유 인상분이 70%까지 국비 100%로 차액을 제한하는데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는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50%에 불과하여 도가 20%를 추가 지원하며 어업인 지원 수준인 70%까지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에 따라 지원금을 국비 포함 65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리겠으며 사료금의 농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1% 이내 저금리 자금을 당초 429억 원에서 800원으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의료 분야 총 3개 사업에 3,1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우리 도의 경우 총 3,11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난 4월 15일 구성한 민생지원금 TF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구 대상 721억 원을 4월 27일부터 1차로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시군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병원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침 등 의료 핵심 소모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협조를 거쳐 도가 직접 구매해서 부족 물량을 확보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현재 비축분 기준으로 60일 미만 사용량 수준인 시군에 대해서는 물량을 확보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에너지 분야 총 5개 사업에 3,73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용 폐비닐로 열분의 1을 생산하여 정유사에 공급하는 폐비닐 지원화를 당체 4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체계를 늘려 원유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상습 포트홀 구간 등 긴급공사의 필수 자재를 우선 투입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도 신속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일 발표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허해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피해 기업 3,064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은 4월 17일 기준 32개사 177억 8억 8천만 원을 지원했고 신청기한을 4월 13일에서 5월 29일로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종결되는 게 바람이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에 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여러 보완 대책을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온라인의 천민우 기자님. 네, 뉴스 온라인의 천민호 기자입니다. 그 어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 추가 지원되는 그 도비의 정확한 총액이 얼마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예비비에서 조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원이 확대되면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한 유혹도 커질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과 병행해서 도 차원에서 특별 단속 기관을 운영하거나 면세유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국장님 나고 저 대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여기서. 네, 그 어업용 면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도비 연출이 안 되고 국비에서 5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또 농업용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의 70%까지 지원을 하고 또 농업용 면세 경우는 여기 더해서 그 50%에서 20% 더해서 70%까지 그 어업용, 농업용 수준을 맞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기자님, 헤드라인 중청의 이명태 기자님. 네, 부처님 헤드라인 충청의 이명태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아까 1,700억 정도 도비가 이제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비 중에서 아마 또 도의회 그 추경 심사를 통과해야만 쓸 수 있는 아마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도의회가 바로 또 뭐 내일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가 열려서 승인할 때까지 뭐 예산 공백기나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순 실장이 보고 지금 1,073억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유가 피해 보조금이 제가 31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우선은 국비로 성립된 예산을 통해서 우선 집행하게 할 계획이고요.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있는 기존 재원 중에서 과목 조정을 좀 할 거고요. 그 과목 조정은 추가 재원은 없지만 그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의회 추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좀 의회랑 좀 협의 중에 있고요. 가능한 한 6월에 어쨌든 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 주실 내포 시민뉴스의 이건주 기자님. 네, 내포 시민뉴스 이건주 기자입니다. 먼저 두 가지 부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개 시군단이 추진하고 있는 폐비닐 자원화 사업이 폐비닐 자원화되고 있는 품목 중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지 품목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3일 지사님 시국장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 의료원 등에서 쓰고 있는 주사기 나프타 부족 물량으로 주사기 등의 이런 의료용품이 한 2개월 정도 분량이 비축돼 있다고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 기부금 2억 원어치의 물량을 구매한다면 얼마 동안에 사용 가능한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명 국장님이 이 쓰레기 봉투 품목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폐비닐로 어떤 것을 저기 4개 시군에 있는데 천안시, 서산, 장진, 홍성에 대해서 작년에 시험 사업을 했습니다. 대상
영업 폐기물은 폐합성 수질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재생유를 생산했고요. 2,619톤을 활용해가지고 1,217톤 연료를 분해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과가 좋아가지고 15개 시군에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가 언제까지 정량제 봉투도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폐기물 저항하고 열 분해유를 가가지고 정유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나프타를 제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프타 원료, 그러니까 재생 플라스틱 원료 아니 원료가 되고 봉투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의료 재료가 지금 현장에서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약 2억 원 정도의 지정 기탁을 받아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그 수액줄은 저희가 약 31,500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내일 중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해당 병 의원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주사기 물량이 저희가 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물량을 공급하는 라인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금주 안으로 물량과 단가를 정해지는 대로 받아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통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2억 원 정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약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약 주사기 기준으로 150만 개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그 수급을 좀 조절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아마 전국 시도에서 충청남도만 시행을 한 겁니다. 전국 시도는 아마 복지부 얼굴만 좀 쳐다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앞서 있다 이런 걸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일안 안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충청남도가 순서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때 공유수의 박웅현 기자님. 네, 공유수 박인입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 중소기업 중점 지원에서 전 분야로 확대가 됐는데요. 실제 체감 효과를 가장 크게 볼 필요는 어디라고 판단하시는가 하고요. 총 이제 8,192.5억 원 투입 대비 정책 효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지표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호 실장님께서 지난번 발표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안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응이 있었고요.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지금 앞서서 국장들이 추가 설명을 드렸지만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의 면세유 인상에 따른 그 보전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아마 농업인들은 특히 많은 혜택을 체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의료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 수량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나머지 있는 얘기들은 좀 장기적인 과제도 있도록 그렇습니다. 좀 제일 체감 효과가 큰 것들은 농업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저희 끝에 계신 언론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굿모닝 경제 조준영 기자인데요. 물론 종합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게시별 개편에 따른 지금 충청남도 지역의 이 산업에는 좀 불이익 영향을 지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안호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에 맞는
24시간 지금 공장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야간에 그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지면서 이 결국에는 이 전기요금이 종합적으로는 인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도에서 정부의 이 지역에 맞는 전기요금의 이 개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혹시 정부의 제안이나 뭐 요구사항이 있으신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 중에는 그 기업체들의 그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우선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60%를 좀 지원해주고 있어요. 40%는 기업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클 것 같아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40%에 대해서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 방안은 계속 시행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임시 방편적인 거고 그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금방 우리 조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저희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시도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가 돼야 된다. 특히 우리 충남과 같이 송전선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전력 자립도가 높은 데들은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절감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력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거를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분산에너지 특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뭐 상당 부분은 좀 진척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 느껴도 아시겠지만은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정부 부처하고 협조해야 되고요. 이게 정부 부처하고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충청남도의 독특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정치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계신 정치인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소 좀 시간이 늦더라도 좀 끈기 있게 좀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대전일보 이신영 기자님. 대전일보 이진영 기자입니다. 농업 분야 관련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연세교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 혹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될까요? 시장님, 그리고 이승환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성국장입니다. 우성국장입니다. 지원 시기는 예산이 그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는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연수회 같은 경우는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우선 구매 사용하시고 나면 사후적으로 정산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혹시 또 질의하실 기자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저희 행정부 기자님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의가 다 끝나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말씀 주시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답변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발표드렸지만 정부 추경 예산이 일단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건 국비에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에서 내놓는 시책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만의 시책들 이 부분들을 잘 융화시켜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지금뿐만이 아니고 계속 더 발굴을 해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저희들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